10만 전자 간다. 2024년 초 모두가 10만 전자를 외쳤습니다. AI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전자도 날아오를 거라고 주가가 8만 8천 원을 찍었고 곧 10만 원 간다며 희망 회로를 돌렸었죠. 그런데 5월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퇴짜 맞았다. HBM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했다. 발열 문제, 전력 문제로 납품 불가. 그날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8만 원이 깨지고 7만 원이 깨지고 6만 원이 깨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2달 넘게 16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4일 삼성전자 주가는 49,900원을 찍었습니다. 삼한전자. 불과 4개월 만에 주가가 44% 폭락한 거예요. 인터넷에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삼성 이제 끝났다. SK하이닉스한테 영원히 못 이긴다. 10만 전자는 무슨 3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저도 솔직히 그때 걱정했어요. 삼성전자 진짜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 2026년 2월 12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발표했어요. SK하이닉스보다 먼저, 마이크론보다 먼저. 2년 전에 퇴짜 맞았던 그 삼성전자가 이번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메모리를 양산한 겁니다. 참고로 오늘 삼성전자 주가 얼마인지 아세요? 18만 원입니다. 오늘 장중에 18만 4천 원까지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어요. 4만 9천 원 바닥에서 3.6배 올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양산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먼저 연락했어요. 제발 빨리 납품해달라고. 도대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반전 드라마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승리가 왜 단순한 실적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미국의 관세 협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자, 먼저 HBM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이 시장이 중요한지, 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피 터지게 싸우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HBM은 하이 밴디드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를 엄청나게 넓힌 메모리입니다. 일반 D램은 데이터가 다니는 길이 좁아요. 왕복 2차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많이 다니면 막히죠. 그런데 HBM은 다릅니다. D램 칩을 여러 개 수직으로 쌓아 올려 8개, 12개, 심지어 16개까지 쌓습니다. 그리고 이 칩들 사이에 미세한 구멍을 수천 개 뚫어서 전극으로 연결해요. 이걸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복 2차선 도로가 수천 차선 고속도로로 바뀌는 겁니다. 챗GPT 써보셨죠? 그거 돌리는 서버에 HBM이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HBM이 들어가고 지금 핫한 AI 서비스 거의 전부에 HBM이 들어가요. AI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이 HBM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칩을 쌓고 구멍 뚫고 전극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반 D램 수율이 90% 정도 되는데 HBM은 그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3곳뿐입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을 나눠 먹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세 회사 중에 누가 가장 잘 만들까요? 2024년까지는 답이 명확했습니다. SK하이닉스였어요.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SK하이닉스가 차지했고, 세계 최대 AI 칩 회사인 엔비디아에도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납품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HBM3이라는 5세대 HBM 제품이 발열 문제와 전력 소비 문제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예요.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엔비디아한테 납품 못하면 HBM 시장에서 사실상 끝장인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오자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를 연일 보도했어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영원히 따라잡히지 못할 거라는 비관론이 쏟아졌고,
심지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1년 넘게 테스트를 받았는데 계속 탈락한 겁니다. 2024년 10월에는 사실상 불발 수순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SK하이닉스는 승승장구했어요. 엔비디아의 HBM을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했고 HBM 가격도 올라서 실적이 폭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삼성전자, 이번엔 정말 위험하구나. SK하이닉스한테 영원히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5년 9월,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322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1년 반이 넘게 걸렸지만 결국 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HBM322 통과에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삼성전자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HBM4입니다. HBM4는 6세대 HBM이에요. HBM32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베라루빈에 들어갈 메모리예요. 이걸 먼저 양산하는 회사가 차세대 AI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반도체 제품을 개발할 때는 기존의 검증된 공정을 사용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그랬어요. 검증된 공정으로 안전하게 갔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일시 D램 공정을 선택했습니다. 10나노급 6세대 공정이에요. 아직 대량 양산에 적용된 적 없는 최첨단 공정입니다. 거기다 베이스 다이에는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했어요. 베이스 다이가 뭐냐면 HBM 맨 아래에서 전력과 신호를 제어하는 핵심 칩입니다. 여기에도 최첨단 공정을 넣은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이미 검증된 공정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건널 때 삼성은 일시 D램과 4나노 파운드리라는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험로를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운명을 건 단 한 번의 올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도박을 했을까요? 삼성전자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엔비디아 테스트 탈락, 주가 폭락, 언론의 집중 포화. 이대로 가면 SK하이닉스한테 영원히 밀린다. 검증된 공정으로 안전하게 가봤자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지자. 어차피 물러날 곳도 없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HBM4는 초당 11.7기가비트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달성했어요. 업계 표준이 8기가비트인데 이걸 46%나 뛰어넘은 겁니다. 전작 HBM32가 최대 9.6기가비트였으니까 그것보다도 22% 이상 빨라졌어요. 최대로는 13기가비트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모리 대역폭도 엄청납니다. 단일 스택 기준으로 초당 3.3TB의 대역폭을 달성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4K 영화 한 편이 보통 50GB 정도 하거든요. 초당 3.3TB면 4K 영화 66편을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전작 HBM32의 대역폭이 약 1.2TB였으니까 2.7배 이상 빨라진 거예요. 엔비디아가 요구한 수준이 3.0TB였는데 이걸 10%나 초과 달성한 겁니다. 전력 효율도 크게 개선됐어요. 이전 세대 대비 에너지 효율이 40% 좋아졌고 발열 특성도 30% 개선됐습니다. 2024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탈락한 이유가 발열 문제였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발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오히려 업계 최고 수준의 방열 성능을 달성한 겁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엔비디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조기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요청으로 출하 일정을 앞당겼어요. 원래 계획보다 빨리 양산해달라고 엔비디아가 요청한 겁니다. 2026년 2월 12일 삼성전자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다. SK하이닉스보다 먼저, 마이크론보다 먼저. 여기서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마이크론은 이번 HBM4 초기 공급에서 탈락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2024년에 삼성전자가 탈락했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 삼성을 비웃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마이크론이 탈락하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삼성전자 HBM사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 탑재됩니다. 베라 루빈은 2026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다음 달 열리는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6에서 삼성전자 HBM사가 탑재된 베라 루빈 완성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SK하이닉스도 여전히 강합니다. HBM 내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의 약 54%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요. 삼성전자는 약 28%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직 SK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예요. 삼성전자가 완전히 역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2024년에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SK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삼성은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SK하이닉스는 최고의 엔진을 만들어서 차량 차체에 얹는 방식이에요. SK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만들고 TSMC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이걸 조립하는 거죠. 최고의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하는 조립 PC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엔진부터 차체, 디자인까지 한 공장에서 뽑아내는 완성차입니다. D램, 삼성이 만듭니다. 베이스 다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듭니다. 패키징, 삼성이 합니다. 전부 자기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품 간의 궁합을 맞추는 속도와 최적화 면에서 삼성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SK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맡기니까 TSMC 일정에 맞춰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TSMC랑 일일이 조율해야 하고 의사소통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팀과 파운드리 팀이 같은 회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옆 건물 가서 얘기하면 돼요. 최적화가 훨씬 빠릅니다. 앞으로 HBM 사이, HBM5로 갈수록 베이스 다이가 더 복잡해지고 더 중요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삼성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이 HBM사의 세계 최초 양산, 이게 단순한 기술 승리가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반도체 관세 100% 때리겠다. 삼성전자한테 지분 내놔라. TSMC는 면제해주면서 삼성만 압박하고 있어요. 미국이 178조 원을 투자하라. 관세 100% 때리겠다.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HBM4 세계 최초 양산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쥐게 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 삼성전자 HBM4가 들어가요. 마이크론은 탈락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회사만 공급합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엔비디아 물량의 약 30%가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삼성전자 없이는 엔비디아 AI 칩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우리 칩 없이 너희 A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곧 협상력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탈락했을 때 미국은 한국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삼성 없어도 SK하이닉스 있고 SK하이닉스 없어도 마이크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사를 양산하고 마이크론은 탈락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퇴짜 맞았습니다. 2025년 겨우 따라갔습니다. 2026년 2월 전부 추월했습니다. 주가로 보면 더 확실해요. 49,000원에서 18만원. 1년 반 만에 3.6배. 남들이 검증된 안전한 길을 갈 때 삼성은 일시 공정과 4나노 파운드리라는 험로를 동시에 선택했어요.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박이 세계 최초 HBM4 양산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아직 SK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입니다. 완전히 역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어요. 벌어지던 격차가 이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한테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삼성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 승리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관세 100% 때리겠다. 178조 투자해라. 지분 내놔라. 멱살 잡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 HBM 사업 쓰면 엔비디아 베라 루빈 못 만들어. 너네 AI 칩 제대로 안 돌아가. 어쩔 건데? 기술이 협상력입니다. 대체 불가능하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대한민국 반도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완전히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가 계속 1위를 지킬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반도체 100% 관세 협박,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